오늘은 짧은 영시로 시작을 해볼게. Said Hamlet to Ophelia, I'll draw a sketch of thee. What kind of pencil shall I use? To be or not to be? 여기서 어디가 가장 인상 깊게 느껴져? 맨 마지막에 to be or not to be. 내 생각에도 이 시에서 킬링 포인트는 맨 마지막 줄인 것 같아. 여기서 빵 터졌거든? 좀 아재 개그 같지 않아? 이 네 행이 모두 같은 강도와 무게로 중요한 것이 아니고 맥락 안에서 유난히 힘을 갖고 있는 라인이 있어. 시를 예로 들었지만 이거는 시에만 적용되는 건 아니야. 오늘 소개할 내용은 긴 글도 핵심만 추리는 꿀팁이야. 시간 제한이 있는 시험을 보는 학생이나 긴 글을 읽어야 하는 성인들이나 글에 뭔가 핵심만 빠르게 간추리고 싶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 영상이야. 오늘 소개할 꿀팁은 넌픽션, 특히 정보성 글을 읽을 때 적용하면 좋을 거야. 필요한 부분을 숨은 그림을 찾는다, 이런 느낌으로 내가 얘기하는 부분들을 잘 찾아보자. 영어로 된 글에서는 어떤 방식으로 신호를 주는지 알려줄게. But, yet, however, rather. 이 네 가지 표현은 지금까지 했던 말을 뒤집는 내용이니까 당연히 주의 깊게 읽어야겠지? 이 중에서 마지막에 있는 rather, 이건 별로 익숙하지 않을 수 있는데 한번 같이 보자. 컬러링과 같은 혼자서 하는 활동이 문제를 해결하는데 꼭 도움이 되는 것은 아니지만 rather, 오히려 혼자서 하는 활동은 문제 해결에 직접적으로 도움을 주지는 못하지만 그 문제를 해결할 때까지 나에게 쉬는 시간도 주고 또 잠깐 주의를 딴 데 둘 수 있다. 이 rather를 기점으로 앞과 뒤의 결이 달라진다는 걸 알 수 있어. 이 rather의 앞부분보다 뒷부분이 중요하겠지. 이때 주의해야 될 것이 rather than 이야. rather than은 뭐뭐라기보다는 이라는 뜻이니까 강조되는 대상이 앞에 있어. 그 행사에 대한 언론 보도가 불균형적인 것처럼 보였다. 그 행사의 전반적인 중요성보다는 사소한 세부사항에 지나치게 초점을 맞추었다. 이때 이 focusing 이하에서 무게가 실린 부분은 minor details, 이 부분이야. rather than 앞쪽에 힘을 주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지. 도식화를 해보면 이런 모양으로 나타낼 수가 있겠네. 자, 두 번째로는 in fact, indeed, of course. 얘네들은 기본적으로 뒤따라 나오는 내용을 강조하기 위한 신호인데, 근데 좀 재밌는 게 이것들을 중심으로 앞뒤 흐름이 바뀔 수도 있고 그대로 이어질 수도 있거든. 많은 사람들은 성공이 오직 노력에서 온다고 믿어. In fact, 하지만 실제로는 일부 사람들은 운이나 인맥을 통해서 성공을 이루기도 하고 이것은 기회의 중요성을 부각시킨다. 이때 in fact는 역접의 의미로 쓰였지. 앞과 뒤의 내용이 다른 얘기를 하고 있어. 그래서 사실은 이 정도로 처리하면 되겠고 그는 뛰어난 셰프이다. In fact, 정말로 진짜로 그는 여러 요리 대회에서 우승한 적이 있다. 이때는 in fact를 사이에 두고 앞의 내용과 뒤의 내용이 거의 비슷하지. 순접으로 이어진다는 걸 알 수 있지. in fact가 앞에 있는 예시처럼 역접으로 쓰였을 때 잘 봐둬야 해. 다들 폭풍이 금방 지나갈 거라고 생각했다. Indeed. 그렇지만 사실 폭풍은 며칠 동안 지속이 되어서 심각한 피해를 입혔다. 이때는 indeed를 사이에 두고 앞의 내용과 뒤의 내용이 반대가 됐어. 사실은 그것이 아니라 아니면 오히려 이 정도로 처리하면 되겠지. 그 콘서트는 대성공이었어. Indeed. 실제로 정말로 티켓은 발매된 지 몇 분 안에 솔드아웃 되었다. 이때는 앞과 뒤의 내용이 비슷한 내용이 이어지기 때문에 순접으로 보는 것이 좋겠지. 이렇게 순접으로도 역접으로도 사용이 되지만 우리가 눈여겨봐야 할 건 역접의 의미로 쓰일 때야.
이어져 오는 흐름을 바꿔버리니까 잘 봐둬야겠지. 세 번째는 강조. 동사를 강조할 때 조동사인 do, does, did, 비동사 이렇게 사용할 수 있고 명사를 강조할 때는 self나 selves를 붙일 수도 있지. 이런 것들도 중요한 신호를 주는데 지금 얘기하고 싶은 내용은 강조 구문이야. 강조 구문에는 두 가지가 있어. 존이 먹은 것은 바로 케이크야. 케이크에 강조를 두고 있다는 걸 알 수 있고 이때 우리는 케이크를 잘 기억해둬야 돼. 존이 먹은 것은 아이스크림도 아니고 파스타도 아니고 바로 케이크야. 이런 뉘앙스를 지니고 있어. 다음은 what 강조 구문이라고 하는 건데 그녀가 하이킹을 좋아하는 것은 운동처럼 느껴지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때 중요한 부분은 이 부분이야. 우리가 기억해야 할 부분이야. 대표적으로 what이 있지만 what 말고도 where, why, who, how 이런 것들도 가능해. 아이들이 이것을 해낸 방법은 명확하지 않다. 잘 모르겠다. 이때도 강조가 still unclear to me 이 부분에 가 있다는 걸 알 수 있어. 도대체 애들이 이걸 어떻게 한 거지? 이런 뉘앙스를 주고 있지. 다음으로 all, only, alone 등이 나오면 눈여겨서 봐둬야 돼. 내가 필요한 것이라고는 희망뿐이야. 내가 원하는 것이라고는 약간의 평화와 고요함 뿐이야. 밑줄 그은 곳이 강조를 받는 부분이야. 너만이 나를 행복하게 할 수 있어. 우리가 우리 경제를 먹여 살리기 위해서 자연계에서 단지 제한된 양만 채취할 수 있다. 이 부분에 강조가 가 있어. 그 책임은 오직 당신에게만 있습니다. you를 강조하고 있는 문장이지. 일반적 순서를 따르지 않는 문장이 있어. 일반적으로는 주어 다음에 동사가 나오지만 주어 동사 순으로 나오지 않는 문장. 바로 전치 그리고 도치. 지금 보는 문장은 어떤 요소가 앞으로 옮겨진 전치가 사용되었어. 원래 이 문장은 I don't understand him 이었지만 원래 뒤에 있던 him을 앞으로 빼면서 him에 강조를 주고 있지. That movie I would never watch again. 이 문장 역시 마찬가지야. 다시는 그 영화 안 봐. 이런 뜻이 되겠지? 문장의 성분이 앞으로 이동을 하고 여기까지는 방금 봤던 fronting과 같아. 그런데 그 다음 주어와 동사 혹은 주어와 조동사의 순서를 바꾸는 것. 이걸 도치라고 해. 그녀의 공연은 훌륭했고 관객들로부터 기립박수를 받았다. 그녀의 공연이 훌륭했다는 걸 강조하고 싶은 거야. 이렇게 숨막히는 공연은 한 번도 본 적이 없다. Not only A but also B 라는 표현은 A뿐만 아니라 B도 라는 뜻이니까 A는 당연하고 B에 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싶은 거야. 그래서 but also 다음이 중요하다는 걸 알 수 있어. 그리고 이때 주의할 건 이 표현은 가끔 변주가 일어나기도 한다는 거야. Not only A but B 라는 표현으로도 사용되고 not A but B 이렇게도 사용하지. 어떻게 사용되든 간에 강조받는 부분은 B야. B as well as A 라는 표현도 있지. A뿐만 아니라 B도 라는 표현으로 이 표현 역시 강조가 B에 가 있어. 새로운 식당은 서비스도 훌륭하지만 음식이 맛있다. 그리고 질문을 통해서도 강조를 할 수가 있는데 질문에는 두 가지 질문이 있어. 진짜 질문이 있고 가짜 질문이 있어. 진짜 질문이면 그 질문에 대한 답이 중요해. 그래서 이렇게 question mark를 먼저 찾고 그 질문을 잘 이해하고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야 돼. 그런데 질문에는 가짜 질문도 있다고 했지? 내가 이렇게 말했어. 네가 그러고도 인간이야? 이거 무슨 말이야? 나쁜 놈아. 그치, 나쁜 놈아. 이런 말이지. 이거 내가 진짜로 물어보는 거야? 아니? 아니지. 어떤 대답을 기대하고 물어보는 게 아니야. 또 내가 커피 한 잔 못 사주겠니? 이러면 커피 사주겠다는 얘기지.
그치. 커피를 사주겠다는 얘기지. 이러면 이것도 어떤 대답을 기대하면서 물어보는 게 아니지. 이런 가짜 질문이면 강조를 하기 위한 의도를 가지고 있고 좀 냉소적인 뉘앙스를 갖고 있기도 해. 문장을 하나 같이 보자. 이 문장의 형식은 의문문이야. 그런데 실제로 우리에게 답을 요구하는 질문일까? 여기 있는 property는 특성 또는 재산이란 뜻이 있는데 여기서는 재산이란 의미로 쓰였어. 재산 중에서도 주로 부동산을 의미할 때 써. 당신의 재산을 대대로 물려주는 것보다 기쁜 게 어디 있겠습니까? 결국에 이 문장을 강조하고 있는 거거든? 재산을 자손에게 물려주는 건 정말 기쁘다 이런 의미겠지? 다음으로 양보 및 대조 표현. 이런 표현들이 나오는 문장에 대해서 살펴볼 거야. 그는 경험이 별로 없지만 과업을 상당히 잘 수행했다. 우리가 논문을 읽는다라고 했을 때 막 중간에 막 복잡한 과정이 있고 수식이 나오고 이러면 나는 무슨 소린지도 잘 모르겠더라고. 그거를 또 다 읽고 있으려면 너무 길기도 하고. 그래서 그냥 결론만 읽어. 일반적인 글에서도 결론을 알 수 있다면 시간을 절약할 수 있겠지. As a result, the result is that they found that 이런 표현이 보이면 해당 문장을 잘 읽어봐. Therefore, thus 이것도 마찬가지고 주장하는 글에서 이런 모양이 나오면 잘 눈여겨봐둬야 돼. I believe 뭐뭐뭐 이렇게 나오면 그 필자의 주장이 나오는 부분이기 때문에 believe 다음 부분을 잘 읽어줘야 돼. 반면에 many people believe, some people believe 이런 표현이 나오면 이건 통념에 관한 얘기야. 이런 경우에 그 문장이 아니라 뒤따라 나오는 반박 내용이 중요하고 그게 곧 필자의 주장이 되는 거지. 다음으로 it is important, it is so key, it is crucial, it is essential. 주장하는 글에서 자주 나오는 형태야. 무엇 하는 것은 중요하다. 중요하다라고 했으니까 중요한 건 너무 당연하잖아. 한국어를 읽듯이 마음으로 읽어보자. 만약 한 사람이라도 100%로 일하지 않는다면 뭔가 잘못될 수 있다. 이게 엄청 중요하다라는 뜻이겠지? Keep in mind, remember. 이런 표현은 넓은 범위의 만능으로 나오는 표현이야. Keep in mind나 remember 이라는 말 자체가 아니라 뒤따르는 절의 내용이 중요하겠지. 우리는 그 부분만 기억하면 돼. 혹은 직접적이고 구체적으로 자신의 주장을 펼칠 수도 있어. Train your brain, jog every morning, eat healthy food. 이렇게 명령문이 나오면 이 부분도 잘 봐둬야 되고 다음으로 조동사 You should, must, have to. 직접적으로 뭐뭐 해야 한다라고 말을 하고 있지. 혹은 뭐뭐 하지 말아야 한다라고 말을 하고 있지. 설명하는 글에서는 이렇게 생긴 애들을 찾아내면 돼. 문장을 읽다 보면 이렇게 옆으로 살짝 누워있는 이탈릭체가 있어. 이런 이탈릭체는 용어나 역사적인 사건, 책의 제목 이런 걸 나타낼 때 주로 쓰거든. 특히 용어라는 건 어떤 개념을 한 단어로 밀집해놨기 때문에 밀도가 높은 단어인 거야. 특정 용어를 이해하지 않으면 뒷내용이 계속 머릿속에서 튕겨져 나가게 돼. 그래서 필자가 리드하는 대로 잘 따라가야 하고 내가 모르는 어떤 이탈릭체로 된 부분이 등장한다면 그 용어의 의미를 잘 숙지하고 넘어가야 돼. 보통은 컴마를 이용해서 그 용어의 개념을 설명해줘. 극 전문가들만 보는 그런 텍스트가 아니라면 짧게는 컴마 사이에 설명을 해주니까 그 부분을 잘 읽어야 후속 내용이 머리에 들어와. 호모사피엔스는 모든 현대 인류가 속하는 종으로 높은 인지 능력, 복잡한 언어, 그리고 발전된 도구 제작 기술을 특징으로 합니다. 물론 내가 호모사피엔스에 대해서 이미 알고 있으면 오히려 컴마 사이를 스킵하거나 힘을 빼고 읽으면 되겠지. 이탈릭체가 나오고 나서 means, is defined, refers to, entails 이런 류의 동사가 등장할 때도 그 용어의 뜻을 설명해주는 부분이니까 잘 이해하고 넘어가야 돼. 자, 마지막으로 큰 따옴표.
영어에서는 누가 했던 말을 가져올 때도 쓰고 제스처로도 쓰고, 제스처로는 뭔가를 강조하고 싶거나 약간 비꼴 때, 또 제목에도 쓰고, 여러 가지 그 큰 따옴표의 사용법 중에서도 우리는 필자가 필자만의 특별한 태도를 보여주는 부분에 주목해야 돼. The term cloud now refers to remote servers, not the weather. cloud라는 용어는 이제 날씨가 아니라 원격 서버를 의미합니다. 여기서 필자가 클라우드의 날씨라는 의미보다 원격 서버에 관한 의미로 우리를 리드한다는 걸 알 수 있어. 그럼 우리는 필자의 리드에 따라서 원격 서버로서의 클라우드에 주목을 해야 되겠지. 지금까지 나열한 것들은 나 중요한 부분이야, 나 좀 잘 봐줘 라는 신호야. 글을 읽을 때 겉으로 보면 그냥 글자들이 비슷한 간격으로 가지런하게 놓인 그런 종이 조각일 뿐이야. 그렇지만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 그 글자들이 모두 같은 강도와 밀도로 이루어진 게 아니거든. 유난히 강하고 묵직하고 밀도가 높은 부분이 있어. 정보 가치가 높은 부분이 있다는 거지. 결국 어떤 글에서 중요한 부분을 안다는 건 그 무게가 어디에 실려 있느냐를 가려내는 작업이야. 그럼 우리가 특별히 공들여 읽어보지 않아도 그 무게가 실린 부분을 쉽게 찾아내면 시간을 아끼면서도 중심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을 거야. 영어 교육에 있어서 내가 나누는 두 가지 접근법이 있는데, 하나는 이런 영상처럼 굉장히 본질적이고 깊은 생각이 필요한 접근이 있고, 다른 하나는 실용적이고 스킬적인 접근이야. 오늘 영상은 후자에 해당해. 오늘 영상 내용을 핵심만 원페이퍼로 정리해봤어. 리딩 할 때마다 옆에 두고 보면서 궁극적으로는 이 페이퍼가 필요 없어질 때까지 몸에 익었으면 좋겠어. 아래 고정 댓글에 신청 링크 걸어둘게. 오늘도 너무너무 수고 많았고 다음 시간에 또 만나. 쌤은 재밌고 유익한 수업 준비해둘게.